카라카스의 새벽 2시, 미군 특수작전 부대는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발진하여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생포하는 대담한 기습작전을 완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두로가 체포되어 국외로 압송되었으며 이번 작전이 미국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공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기습작전은 미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경에 전격 실행되었으며 특수부대가 마두로의 복합단지를 직접 타격하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미 정부 당국은 마두로와 그의 부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도의 첩보망을 가동했으며 이는 공격 부대를 투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카라카스 전역에 대규모 공습이 단행되었으며 마두로의 군사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베네수엘라 최대 항구들이 주요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마두로 정권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으며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유조선들을 법 집행 차원에서 압수했으며 이는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군사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마약 밀매와 석유 판매 수익을 완전히 끊어내어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거부하며 저항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 가능성을 15번 이상 언급하며 단호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목표물을 타격하여 마두로 소유의 마약 운반선들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마두로 생포 작전은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사례와 비견되며 미국 현대 군사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타격은 마치 이란을 공격했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연상시키며 미국이 적대국에 대해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 타격력을 보유했는지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전야의 올해의 목표가 평화라고 답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에게는 그 평화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 셈이 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체포되기 전날 차 안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거래를 제안하며 거의 구걸에 가까운 태도로 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추방당했던 미국 석유 회사들을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자산들을 되찾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마이클 상원의원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마두로가 형사처벌을 위해 미국 요원들에 의해 정식으로 체포되었음을 확인하며 작전 성공을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행동은 마두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개되었으며 체포된 마두로는 곧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의원은 이번 작전이 미국 요원들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 제2조 고유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두로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의 실권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마두로 정권의 잔당들이 더 이상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획된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미군 헬기들은 야간의 정적을 틈타 베네수엘라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최정예 나이트 스토커 부대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베네수엘라 특사 엘리엇 에이브람스는 이번 사태를 트럼프와 마두로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이자 단 한 명의 승자만이 남는 대결로 정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승부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압도적인 군사적 위력을 바탕으로 마두로 정권을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에 집결한 미군의 거대한 함대와 12척 이상의 군함들은 작전 개시 전부터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포위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긴급 회항한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타격 그룹은 이번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서 베네수엘라 해역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수십 대의 공격용 헬기와 타격기를 탑재한 USS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은 특수부대의 침투와 퇴출을 지원하며 이번 기습 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전진 배치된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버몬트주에서 온 그린 마운틴 보이즈 대원들은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해병대의 F-35B 버전 기체들 또한 푸에르토리코 지상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즉각적인 공중 지원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들은 작전에 참여하는 수많은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넓히며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 작전 직전까지도 어떠한 양보의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단호한 결단력을 유지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내뱉은 위협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이번 새벽의 기습작전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결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되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작전의 주된 교전은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미군은 목표했던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조종사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하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마두로의 관저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미군 특수부대가 관저의 문을 폭파하고 들이닥쳤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포되었습니다. 마이클리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군사작전의 표면적인 공습은 핵심 목표물인 마두로 생포를 위한 일종의 거대한 교란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마두로를 생포하여 과거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미국 땅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게 베네수엘라의 모든 천연 자원을 협상 카드로 내놓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습니다. 마두로는 다급하게 영어로 녹음된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의 완전한 교체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습니다.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6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두로의 복합 단지를 전격 기습하여 제압했습니다. 작전의 핵심인 나이트 스토커 부대의 조종사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해 카라카스의 험난한 지형을 뚫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미군 헬기들이 저공 비행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대공 방어망은 어떠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전 베네수엘라 특사 엘리엇 에이브람스는 이번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사이에 길었던 대결에서 미국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에 집결했던 12척의 미 해군 군함들은 작전 시간 내내 베네수엘라 해역을 철저히 봉쇄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유럽에서 긴급 회항한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타격그룹은 압도적인 해상 전력을 투입하여 이번 작전의 강력한 후방 지원 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USS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에 탑재된 수십 대의 공격용 헬기들과 타격기들은 특수부대의 침투와 퇴출 경로를 공중에서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전진 배치된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며 베네수엘라 영공에 대한 절대적인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버몬트주에서 파견된 그린 마운틴 보이즈 대원들과 해병대의 F-35B 기체들은 지상에서 즉각 출격 태세를 유지하며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진한 KC-135 공중급유기들은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기들이 연료 부족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급유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이어온 자신의 경고를 실제 대규모 군사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실행력을 전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작전 직후 마이클리 상원 의원은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식으로 체포되었으며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군사당국은 이번 공습이 마두로 생포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방어 전력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두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석유 협상을 제안하며 거의 구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우방국들로부터는 지지를 얻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적 경쟁국들에게는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클리 의원은 이번 군사행동이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음을 강조하며 국내외의 법적 비판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추진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은 서반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멀로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에서 활동하던 헤즈볼라 등 테러 배후 세력들 또한 이번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인해 그들의 주요 거점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정권 교체와 자국 기업들의 자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결단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번 군사행동은 미군의 압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 전격적인 조치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반응과 대응을 내놓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번 정의 구현에 지지를 보내겠지만 미국의 적대국들은 이번 주권 침해 요소를 강력히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 리 의원은 이번 작전이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음을 거듭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향후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이나 민주당의 비판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등 마두로 정권의 핵심 우방국들은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매우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이미 예고했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이번 작전을 통해 그 실체와 강력한 실행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소위 멀로주의의 부활은 서반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은 중남미 내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 거점을 마련했던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배후 세력들 또한 이번 정권 붕괴와 함께 거센 소탕 작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언해왔던 베네수엘라의 근본적인 변화와 정권 교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라라고에서 열릴 기자회견은 단순한 작전 보고를 넘어 중남미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밀매의 정점으로 지목된 마두로의 체포는 그 자체로 국제 정의를 실현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 특수부대의 완벽한 작전 성공과 무사 귀환은 이번 기습이 얼마나 치밀한 정보와 훈련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주권 침해라는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는 이제 미국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카라카스의 긴박했던 밤은 끝났지만 이번 작전이 불러온 지정학적 파고는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 외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새해 목표로 평화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압제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